자, 들어가겠습니다.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좀 강의는 들만 하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학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오신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빨리 마치고 사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하냐가 문제지 학문적인 접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좀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분당에서. 그래서 이게 딱 7시 차를 탔는데 2시간 반이라고 적혀졌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무슨 혁신도시가 있다고 해서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다음 저는 1시간 일찍 출발하려고 그래요. 성실한 놈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시간인데 저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안 가고 버스는 안 가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찍 오가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항상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 많이 좀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고시가 이제 전주가 처음이거든요. 저 전주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또 여러분들 이제 어떻습니까? 또 만나니까 또 이렇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합격하실 것 같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일찍 온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안 늦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2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에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별표를 3개 쳐놓으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가시면은 대분류하고 소분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택지 지역. 택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 그래요. 주거 상호 공업이라는 게 있죠. 주택, 상가, 공장. 농지는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 그래요. 전답 가수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반농 가수원. 그다음에 임지지형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채권상 같은 가구용 목재 만드는 그 지역이 용재림이고 신탈림은 땔감 같은 거, 그죠? 땔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심는 걸 신탈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상에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한데 이 저자가 얘기한 게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죠. 묶으셔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후보지와 이행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토지 용어에서는 후보지와 이행지를 알아야 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아까 제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얘기를 했죠. 택지가 주거용, 상업용, 보험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땅이고요. 농지지역은 농사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답 가수원이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가수원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이 임지라고 돼 있죠. 임지.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가구용 목재 만드는 곳이 용재림 지역이고 땔감 되는 그런 나무가 신탈림 지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바뀐다면은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지역 상호간에 대분류로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크게 바뀌면은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그으세요. 어떤 색깔을 치더라도 빨간색을 치든 뭘 치든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 자, 여기 안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바뀌는 건 소분류를 작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안에서 바뀌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후보지라는 것은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다른 지역 상호간에 나오면 후보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바뀐다.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를 찍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지금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요. 아직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바뀌었어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농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택지 후보지. 그게 바로 후보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크게 임지, 농지, 택지가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상호간. 그래서 지역 상호간에 바뀐다. 그럼 이건 크게 바뀌어서 대분류라고 하고요. 대분류라고 하고 이걸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라고 말씀드렸죠? 지역 내. 그래서 우리가 이건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보지라고 얘기하고 요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는 자, 주거 용지가 상업 용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지역 상호 아닙니까? 그 지역 내입니까? 네, 작게 바뀌죠. 그래서 지역 내에 바뀌어서 작게 바뀐다. 소분류로 바뀌는 것은 후보지겠어요? 이행지겠어요? 이행지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전환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이죠.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걸 그라 그랬죠. 그죠? 그게 선을 넣으면은 후보지가 되고 선을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을 넣으면은 이거는 그냥입니까? 다른 지역 상호가 아닙니까? 상호간. 바뀌면 이행지다, 후보지다.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땅의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유용성이 높은 순서는 택농이 맞아요? 임농택이 맞아요? 임농택이 맞죠. 그죠? 그래서 임농택. 그럼 뭐가 뭐로 바뀌는 게?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감독에서 임건택 감독이라고 아시죠? 그 임건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맨날 농택 맞히니까 야 너 큰일 났다. 내가 너 죽기 전에 너한테 영화 감독을 전수해줄게. 우리 임건택 감독님은 그냥입니까? 영화 감독의 대장이십니까? 대장이죠. 택농이 맞아요? 임농택이 맞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건 작게 바뀌어요? 크게 바뀌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바뀌면 무슨 지다? 후보지. 이 안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할게. 이 선을 넣으면은 그냥이야 후보지가 돼. 후보지가 되고 선을 안 넣으면. 그럼 이렇게 바뀌면 그냥이야 후보지야. 후보지가 되고 이렇게 바뀌면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역 상호간에 나오면 무슨 지 찍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밑에 후보지, 이행지 있어요.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지역 내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자, 용도가 변화가 됐어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 자, 이행지는 그냥입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그래서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 농지 지역 내에 소분류로 바뀐다고 나와 있죠? 그럼 지역 내로 바뀌면 그냥이다. 이건 이행지다. 이행지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 상호간 나왔다. 그럼 무슨 지구? 내에서 바뀐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다시 할게. 상호간 나왔다. 무슨 지? 내에서 바뀌었다. 그럼 야매가 있는데 후보가 상을 타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죠. 그럼 상이 나오면 무슨 지다? 후보지. 내가 나오면 이행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내 나오면 이행지. 이게 선을 넣으면 무슨 지? 후보지. 안 넣으면 이행지. 전환이 됐어요?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는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토지 용어에 택지와 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른쪽 보고 계셔요? 그 부지하고 택지가 있는데, 자,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 그래요. 아까 택지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까? 가능한 땅이죠. 감정평가상 용어에.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 중에 가능한 땅이에요. 그러면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 가능한 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인데, 자, 부지 갑니다. 자,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입니다. 부지는 하천부지, 철도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로서 일정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는 무슨 지다? 부지가 되고요.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은 택지라고 돼 있죠. 그럼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누가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본다면 부지 안에 택지가 있는 거겠죠. 그럼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하천 부지만 들어갑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택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나지와 건부지.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나지는 벌거벗을 낮춰 서서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라는 것은, 자, 법에 나와 있는 토지보상 지침에 의해서, 자, 사법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법상 규제는 받거든요.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고 사법상이 없지만 국법상 제한을 받는다. 근데 건부지라는 건 뭐냐면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 외에 얘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고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한 제한한 사법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아니한 토지인데 건부지는 건물이 있죠. 건축물이 등이 바닥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거나 이용 중인 것이 합리적인 토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를 묶어서 별표. 필지, 핵지 별표 쳐보십시오. 필지, 핵지. 자, 반대의 개념인데요.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필지와 핵지를 본다면, 자, 필지는 우리가 공시법상이 지적법이라는 게 있죠.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예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위 하는데, 우리가 면적단위 하면 안 됩니다.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를 얘기하거든요. 그 면적단위예요, 등록단위예요.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죠. 번지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소유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이거는 필지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필지는 언제 사용하냐? 거래 활동할 때. 자, 여러분들 중개업에서 토지를 사실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이 맞으면 사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중개업자도 보통 토지를 내놓을 때 소유권을 내놔요? 가격 중심으로 내놔요?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뚫리면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여긴 얼마.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묻는 게 획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감정평가할 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자,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라고 한번 놓는 게 좋아요. 경제적.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하는 토지의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등록. 면적 단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면적은 제곱미터고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획지는 토지 용도 및 이용상 인수의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는 거는 필지입니까? 획지입니까? 획지는 활동상에 대한 용어거든요. 거래 활동할 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아까 제가 필지는 경제적이었어요? 법률적이었어요?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이라는 개념이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실 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이 몇 번지에 살고 계시죠? 그 필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죠? 획지는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필지와 획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느낌이 오죠. 그죠? 필지가 그냥입니까? 필이 옵니까? 그래서 봐요. 필지. 근데 획지는 필이 와요? 획 가요. 그래서 획지거든요. 그죠? 그럼 필지는 그냥입니까? 지번입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그럼 법에 나와 있으니까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이고. 자,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러면 거래 활동할 때 가격이 나오면 이건 무슨 지다? 획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어떻게 하냐? 암기기법 들어갑니다. 필지와 핵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필이 와요? 필지가 오죠. 따라서 필지. 그럼 리을이 붙죠. 따라서 법률적. 그 법률적을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을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핵지입니다. 토지용에서. 가격 나오면 뭐라고요? 핵지요. 가격은 그냥이야? 돈이야? 돈이죠. 돈을 보면 그냥이야? 획가. 그래서 획지예요. 그럼 법률적이다? 이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필지 나오면 무슨 적? 법률적. 가격 나오면? 돈 나오면? 감사합니다. 가격 나오면 핵지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 개념이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필지, 획지 묶으셨어요? 맹지대지 있어요? 맹지대지라는 것은, 맹지는 소견명자를 얘기해요.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접선명이 없는 게 맹지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불을 끄려면 그냥입니까? 도로가 있어야 됩니까?
그 덧서면이 없어요.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대지라는 것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이 대지는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그래서 이건 자료형 모양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건축법 시간에 여기 2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우리 접선면이 갖추면 이게 대지가 돼서 건축이 가능한데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자, 맹지 보고 계십니까? 맹지는 도로의 접선면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지 못한 토지라고 돼 있죠? 적어 놓으세요.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자료형 모양의 토지는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대지는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포락지하고 선화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포락지라는 것은 포락지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하천으로 이렇게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해요. 그래서 포락지는 자, 하천의 범람으로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는 무슨 지다? 포락지라고 합니다. 지적구매 등록도 못한 땅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을 얘기를 해요. 그럼 고압선 밑으로 아래 토지는 좀 각각가 되겠죠. 선화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별표. 무슨 지와 무슨 지? 법지와 빈지로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법지와 빈지에도 이제 개념 차이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법지와 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낸다는 거죠. 그럼 법지라는 것은 자, 갑돌이 땅이 윗땅이고요. 윗토지 소유자고 을돌이 땅이 아랫면적이라고 보세요. 그럼 어디 이렇게 가시다 보면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시죠. 그럼 토지의 붕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축대를 쌓아야 돼요. 축대를. 그래서 이렇게 축대를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에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이 토지가. 근데 측량 면적에 들어가기는 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윗 면적의 소유권을 묻는데, 자, 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용은 할 수가 없어요. 활용식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예요. 이용 가치가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고요. 빈지는 뭐냐면 물가의 땅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육지하고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하고 바다가 있다면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의 사이를 따라서 갯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갯벌, 간석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빈지라는 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이 최고 만조수인서부터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를 빈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수욕장 가시면 모래사장이 있죠. 그 모래사장은 소유권이 인정해요? 소유권이 인정 안 해요? 안 하죠. 소유권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파라솔 꽂고 그냥입니까?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 토지에 대한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근데 이용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유권이 인정돼요, 안 돼요? 이용 가치는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법지 빈지 보고 계시죠? 자,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근데 활용상의 실익은 있다, 실익은 적다. 적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의 가장자리나 대지와 대지 사이의 경사진 토지를 말하고, 빈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요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만조수의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지역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갯벌이에요. 이건 빈지예요. 바닷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인정되진 않는다. 활용식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해변의 토지를 빈지라 그래요. 그 여름철에 놀러 가셔서 저기 해수욕장 가갖고 아내한테 야, 해변이다 그래야 돼요? 야, 빈지다 그래야 돼요? 빈지다 그래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들어갑니다. 복습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택농이 맞아요? 임농택이 맞아요? 누구의 동생이에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무슨 지다? 후보지가 되고, 이 안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은 지역 상호간에 나오면 무슨 지가 되고, 지역 내가 나오면, 그럼 상호간과 지역 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후보가 그냥이요, 상을 타.
상호가 나오면 무슨 지 찍고? 내 나오면 이행지 찍고. 맞아요. 선을 넣으면 무슨 지예요? 후보지.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과정 중이에요. 전환이 됐어요. 되고 있느냐. 되고 있느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를 얘기를 하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낮에는 건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없어요. 건물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중에서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근데 이용 가치는 있다 없다? 없고. 얘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이용 가치는 있다. 자, 필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등록단입니까? 그럼 번지죠. 그럼 그냥입니까? 소유권입니까? 그럼 필지 그러면 그냥이야 법률적이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거래 활동할 때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그럼 가격이 나왔다. 돈을 보면 어떻게 해? 잘한다. 그럼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으셨어요? 세뇌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지 그럼 무슨 적? 법률적. 가격 나왔어?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있어 없어? 건축이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대지는 가능한 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포락지는 아까 어떻게 됩니까?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절도돼서 하천으로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리는 토지, 하천을 범람으로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토지는 그냥이다 포락지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선화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밑에 건물의 특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토지의 특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토지 특성이 중요하죠. 건물 특성 아예 지워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토지 특성만 나와요. 그럼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위주로 이제 공부해 보세요. 토지의 특성이 이제 우리가 시험제 나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31페이지 가시면은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십니다. 토지 특성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특성을 봅니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들어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을 나눠요. 자연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은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토지 자체에 대한 특성이고 인문적은 토지의 특성에다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얻어지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까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따르세요. 물리적. 아까 물리적 기억하세요? 물리적은 자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가 많아요. 불가능하고. 자, 인문적은 우리가 그렇지만 용도적 관점이나 아니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항상 가능하다가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저랑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많이 물자를 써서 안 된다.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반드시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없다.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주변 환경은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9번지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가 공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파트의 가치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정책에 의해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토지는 암만 열심히 일하더라도 증가시킬 수가 없죠. 지구 땅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질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구의 토지가 늘어나요? 토지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부증성. 그럼 토지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산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토지가 그냥입니까? 용도는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게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자,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돼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없던 토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 안에서 용도가 전환된 겁니까? 전환된 거죠. 그럼 용도적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따가 배우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토지를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토지는 병합만 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의해서 토지가 그런 겁니까? 인간이 그런 겁니까? 그럼 자연적이에요? 인문적이에요? 인문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행정적, 경제적 위치가 요게 위치 가능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암만 열심히 일해도 감가가 안 되죠. 물리적 감가가 안 되고요. 토지는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지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마다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우리가 강조되는 거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면 또 인접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니까 항상 얘가 선천적이면 인문적 특성이 후천적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자연적이 물리적이란 말을 쓰면은 얘는 사람이 하는 인위적이다. 자, 자연적이 항상 불변적이라고 그런다면 바뀔 수 없다. 얘는 항상 가변적이라는 거죠. 가변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경직돼 있다. 경직적이면 얘가 그때그때 바뀌니까 신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 31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러면 토지는 자연적으로 토지 자체가 본원적으로 물리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자연 토지에 부여한 특성이고요. 토지의 인문적은 토지와 그냥입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납니까? 관계 나타나서 인간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특성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험 문제냐면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자연적 특성과 파생 현상이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아까 그냥이었습니까? 객관식이었습니까? 오지선다로서 의미와 파생 현상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 자연적 특성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걸 이제 배우십니다.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부동성 들어갑니다. 자연적이라는 특성은 물리적으로 가능했어요? 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성이라는 자체가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지금 여러분들은 동산을 배우고 계세요? 부동산을 배우고 계세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자체가 가장 유력한데, 제가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만 제가 체크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리적 위치, 물리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다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자, 얘는 따르면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부동산이 전국이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국이 있다면, 자, 만약에 서울하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동산이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어요. 다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볼펜이 모나미 볼펜이다. 그럼 얘가 1,000원이다. 그럼 여기만 1,000원입니까? 전국이 다 1,000원입니까? 그럼 움직일 수 있죠. 그럼 인천에서 자, 모나미 볼펜이 초과 언급이 되고 여기는 이제 초과 수요가 돼서 물량이 부족하다.
그럼 문화협회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 간에 편차가 생기겠죠. 가격이 또 올라가거나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국지화라는 말을 써요.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역화라는 말을 쓰고요. 자, 국지화, 지역화. 그 다음에 세분화라는 말을 쓰는데 세분화라는 자체는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전국이 서울하고 인천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르고 서울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동마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각각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국지화, 지역화. 그래서 또 지역 분석을 또 하는 또 세분화가 되겠다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단어가 이제 우리가 튀어나오냐면 부동성 때문에 자, 만약에 서울에서 인천에 땅을 사려면 그냥입니까? 장소로 가야 됩니까? 따라서 임장활동. 임장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럼 임장활동이라는 자체는 자, 세 번째는 임장활동이라는 자체는 장소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천에서 중개업 하다가 서울로 가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중개업소를 하시게 되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죠.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됐지만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입니다. 지역 분석을 또 해야 되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럼 자동차가 만약에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으면은 옆에 만약에 벤츠라는 대형 그 외제차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왜? 그냥요. 얘는 움직여요.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주진 않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은 아파트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따라서 외부 효과.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정이고요.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가서 부해복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닝이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으로 가니까 싸집니까? 내가 어려운 말 합니까? 그럼 얘는 지역마다 그냥요 다 같아요. 같죠? 지역에 따라 틀리질 않죠.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럼 아파트가 어디에 지어지냐에 따라서 지역 분석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게 따라서 인접성. 인접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는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인접돼 있습니까? 외부 효과 발생되고 지역 분석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부동성은 보고 계셔요? 자, 첫 번째 그냥입니까?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습니까?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 위치가 인문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파생 현상 별표. 따라해봐요. 지역화, 국지화, 외부 효과. 이런 단어가 있으면 부동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게 좀 생략이 됐고요. 위치에 따라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위치가 가치를 결정할 수가 있죠? 위치 가치가 중요성이 있고요. 자, 입지 선정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아파트에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이런 것들인데 지역화, 국지화,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잘 뜨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제가 이제 개별성과 좀 연결시켜 볼게요. 넘기시면은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부동성에서 파생된 게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위치가 다르니까 다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개별성은 얘랑 좀 틀린 게 개별성이라는 단어는 자,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암만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라고 해도
토지마다 똑같아요? 토지마다 달라요? 지형지세가 틀리죠. 여러분들 막 옆에서 한번 보세요. 얼굴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토지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아까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대체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건 따라해봐요. 토지마다 다르다. 그럼 지역마다 달라요? 토지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아니죠. 토지마다 다 똑같은 토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마다 같다, 토지마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하나씩 구체화 시켜야 됩니까? 구체화 시켜야 되고, 지역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되고, 이 땅에 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돼 있죠. 독점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는 건데, 일물일가라는 뜻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이 칠판 주개는 그냥입니까? 지금 똑같이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죠. 똑같잖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 일물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라는 거죠. 동일한 물건. 그럼 동일한 물건에 지금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얘가 1,000원이면 얘가 1,000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죠. 토지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다 다릅니까? 그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봐봐. 부동성이라는 말은요,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까? 개별성 그냥이에요? 토지마다 다른 겁니까? 표현이 다르죠.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개별성은 그냥이에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럼 물건마다 똑같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거죠. 되게 쉬워요. 개별화, 개별 분석 나오면 무슨 성 찍으시면 돼요? 개별성. 지금 개별성은 보고 계셔요? 그럼 비대체성으로서 토지는 무슨적 측면에 동일하지가 않아요. 물리적. 그럼 물리적 측면의 대체성을 부정하게 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그냥이다, 부정된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일물일가라는 자체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똑같지 않죠? 그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어 부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개별화. 토지마다 개별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나 가치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 왔어요.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면은 부중성과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부중성. 자, 그럼 가기 전에 자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성이라는 것은 따라해봐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럼 따라보세요. 국지화, 지역화, 세분화, 지역 분석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근데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 돼요? 개별화라는 게 나와야 돼요. 개별화나 구체화가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묶으라고 얘기했나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기에는 그 특성이 그 특성 같은데 파생되는 특징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아직은 인문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죠? 그럽니다. 지금 페이지 31페이지는 펴놓고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부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중성이라는 것은 자연적, 물리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비생산성.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구의 땅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산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무슨 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그러면 물리적 공급이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슨성 때문에. 무증성. 근데 그냥입니까? 아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거는 없던 토지가 늘어난 거예요? 용도가 전환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택지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칠판 중에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이요. 생산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1,000원이라면 1,500원 매길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조물주가 토지를 얼마 주고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럼 생산비를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죠.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땅이 많아요? 땅이 제한돼 있어요. 그럼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터무시 부족하죠. 그럼 따라서 수요자 경쟁. 그럼 수요자들이 막 경쟁을 해서 들이대니까 땅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켜야 돼요? 고층화 시켜야 돼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올려서 고층화 시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지금 부증성 보고 있나요?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용도적 공급까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비가 안 들어가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부정된다. 땅값이 아까 집가구라는 것은 토지 가격이 합리적수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저층화, 고층화,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부증성. 근데 밑에 보시면 따라서 영속성. 그럼 영속성이라는 말은 달라요. 영속성은 아까 부정성은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건데 영속성은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아직은 자연적 특성을 하고 수 있으니까 50제곱미터가 토지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죠. 그럼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농지가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됐다고 해도 표면이 쓸어났다고 해도 토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그럼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측면에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속성은 물리적 측면에 소모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옆에 아까 아파트 부지 옆에 공동묘지가 들었으면 그냥입니까? 아파트 부지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 경제적 측면의 가치 변화는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무슨성 때문에. 근데 기능적이나 경제적인 감가는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됩니다.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게 나와요. 임대차 시장 발달.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내가 토지를 샀어요. 그냥 따라서 소유권. 그럼 내가 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죠. 그럼 타인에게 그냥입니까? 빌려줄 수도 있습니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파리바게뜨 빵을 5,000원짜리 사오셨어요. 빵은 그냥요 먹으면 없어져요. 남을 빌려줄 수 있나? 빌려줄 수 있는 거는 다시 빌려주면 다시 와야 돼. 5,000원짜리 빵을 사왔는데 옆에서 자꾸 군치면 맛있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나 화장실 가는데
너 이거 빌려줄까? 그랬더니 빌려달라는 거예요. 1,000원만 주겠다는 거야. 근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빵이 있어요. 다 쳐 드셨어. 드셨죠? 그럼 빵은 빌려줄 수 없죠. 근데 렌트카 시장이라고 있을 수 있죠.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그럼 임대차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도 전세 시장도 있고. 그럼 자동차, 주택, 토지 중에서 그냥입니까? 토지가 제일 오래 갑니까? 그럼 무슨 시장이 발달돼 있다? 임대차 시장.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무슨 시장이 발달?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치를 정의할 때 장래 기대에 대한 현재 가치로서 하고 장기적 배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박스 칩시오. 가치는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적 배려다? 장기적 배려. 여러분들 우리요 인간의 수명도 그냥이에요.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평균 연령이 한 80세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럼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장기적 배려 하러 오신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연령 제한이 있다 없다. 벽에 뭐 칠할 때까지 계약서 쓸 수 있죠. 그죠? 무슨 성 때문에? 단기, 장기.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장래를 예측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갖고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오래 살아요? 하루만 살아요? 하루살이 딱 잡아갖고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럼 날 죽여보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장래로 간다는 건 그냥입니까? 토지가 오래 가서 그렇습니까? 영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수성 때문에 장래에 대한 그러한 장기적 배려가 되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관리가 안 중요해요? 여성분들 관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관리를 크게 하죠. 신라에는 40세인데 관리 안 해서 60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한 의사결정 같은 게 중요할 거고.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따라해봐요. 인문적 특성. 따라해봐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주상공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도 인문적 특성이 들어가고, 토지는 병합만 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할하고 합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법적 제한의 등기법이나 지적법의 규제가 또 수반되겠고, 자, 아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안 바뀌었죠. 근데 이 공을 들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주변 환경이 바뀐 겁니까? 그럼 자연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리적 위치는 고정됐지만 사경행에 대한 끊임없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자연적에 들어가요? 인문적에 들어가요? 인문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 페이지 가셔서 정리해 볼게요. 31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자연적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토지는 물리적 이동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 생산이 돼야 안 돼요? 공급이 될 수 없죠? 물리적 강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과 위치 가변성은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엄들. 우리가 이 아파트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따라해보세요. 절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고정되는데 그냥입니까?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환경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사경행에 대한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자연적이 먼저 나왔겠어요? 얘가 선천적이면 후천적이고 물리적이면 인위적이고 불변적이면 가변적이겠죠? 그럼 우리가 들어볼게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개별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죠. 그럼 우리가 31페이지 박스 보시면 부동성은 그냥입니까?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날 보지 말고 책을 보세요. 책을. 부동성 있으세요? 부동성? 물리적 위치는 그냥 돼 있다, 고정돼 있다. 그렇지만 사경행에 대한 인문적 위치는 바뀔 수도 있죠. 얘기 좀 해주세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지역화, 국지화, 외부 효과가 발생되겠죠. 위치 가치의 중요성과 입성이 나타나고요. 부중성은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그 다음에 따라서 수요자 경쟁.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 경쟁이 생기겠죠. 영속성은 소모되어 소모되지가 않아요. 근데 물리적 측면에 소모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 측면의 가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장래나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겠죠. 넘기세요. 개별성은 따라봐요.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물리적 측면이 동일하다, 동일하지가 않다. 동일하지가 않죠. 물리적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문일가의 법칙이 적용됩니까? 부정됩니까? 다 각이 다른 거죠.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그냥이 돼요. 개별화시켜야 돼요. 개별화시켜야 되고 인문적 특성의 용도는 그냥이 돼요. 다양해요. 병합 분할할 수도 있죠. 사경행이 항상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딱 세 가지만 잡아볼게요. 자, 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복습입니다. 가시면 25페이지. 자, 25페이지 거기 보시면 학문적 성격이 있죠. 자, 따라해보세요. 추순자는 안 된다. 그럼 추상적이어야 돼요? 경험이어야 돼요? 순수과학이어야 돼요? 응용과학이어야 돼요? 자연과학이어야 돼요? 사회과학이어야 돼요? 사회과학, 요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시옷이 들어갑니까? 물리적은 시옷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경제적의 5가지와 물리적의 4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민법에서 나와 있는 건 그냥입니까? 협의만입니까? 근데 개별법에 나와 있는 광의까지는 중부동산이 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잡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 후보지 이행지 있어요? 지역 상원에 바뀌면 무슨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바뀌었어요?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전환되고 있는 거고. 택지와 부지 중에서는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낮이는 정착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부지는 건축물이 있는 바닥 토지죠. 자, 필지와 핵지 중에서 제가 아까 필지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가격 나오면 획가죠. 가격순이 나타나면 핵지고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이 불가능하죠. 포락지는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하천으로 범람한 거고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고요. 법지는 그냥입니까? 법이 붙었습니까? 자, 잘 보세요. 법은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그냥 소유권은 인정이 돼. 활용식이 없죠. 빈지는 소유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활용식이 있다는 거죠. 화이팅 하세요. 넘기세요. 31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자연적은 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부동성은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지역화, 국지화, 외부 효과 나오면 무슨 성? 부동성.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우리가 아까 개별화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럼 개별화 나왔다, 일문일가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개별성.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양이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러면 만들 수 없으니까 그냥입니까? 생산비 법칙이 부정됩니까? 그럼 땅이 한정돼 있죠. 그러면 그냥이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집가고 나타나니까 건물을 저층화, 고층화시키고 토지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소모가 안 됩니까? 근데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건 그냥이요 오래 가요. 오래 가기 때문에 장기적 나오면 영속성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예습은 뭘 알아야지만 예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셔서, 자, 아까 따라서 법경기 3가지가 있고, 토지 용어 있죠? 네, 토지 특성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3시간만 이제 해요. 그죠? 뭐 아쉽지만, 또 다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습을 열심히 하고 오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